2026년 북미 월드컵이 어느덧 단 2경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총 104경기 중 마지막 2경기만 남았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을 정도로 이번 대회는 축구 팬들에게 그야말로 잊지 못할 축제이자 역사적인 무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북미 대륙에서 최초로 개최된 48개국 참가 월드컵이라는 점, 기존 32개국 체계에서 대폭 확장된 참가국 수, 그리고 경기 수와 대회 기간이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운 점 등은 이번 대회를 특별하게 만든 핵심 요소입니다. 이번 대회는 캐나다, 미국, 멕시코 세 나라가 공동 개최한 최초의 월드컵으로 이 세 나라는 모두 세계에서 손꼽히는 광대한 영토와 풍부한 인프라를 갖춘 강국들입니다. 캐나다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은 영토를 자랑하며 미국은 세 번째, 멕시코도 세계 13위권 내의 넓은 영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광활한 대륙의 경기가 분산되어 개최되면서 선수들과 스태프, 팬들은 엄청난 비행거리와 시차 적응, 그리고 경기장마다 다른 고지대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장 간 이동만 몇 시간씩 걸리는 경우가 많았고, 시차로 인한 경기력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컨디션 관리가 필수적이었죠. 특히 멕시코시티 등 고지대 경기장은 공기 밀도 차이로 인해 선수들의 체력 소모가 극심했으며 공의 비행 궤적과 컨트롤에도 영향을 미쳐 전술적 변화를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광범위한 지역에서 다양한 기후 조건과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지만 대회 기간 동안 큰 악천후나 경기 지연,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진행된 점은 대회 운영진과 주최국들의 철저한 준비와 협력 덕분이었습니다. 몇몇 경기에서는 비바람이 강하게 불거나 습도가 높아 선수들에게 부담을 줬지만 경기장 관계자들과 의료진, 선수단 모두가 유기적으로 대응해 큰 차질 없이 경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6일 안에 남은 경기는 단 2경기뿐입니다. 두 번의 준결승 맞대결, 뒤이어 치러질 3, 4위전, 그리고 대망의 결승전까지 모두 마무리되면 2026 북미 월드컵의 대단원의 막이 내립니다. 이 마지막 무대는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심장을 뛰게 할 최고의 명승부로 기억될 것입니다. 첫 번째 준결승전은 프랑스와 스페인의 격돌로 펼쳐집니다. 경기는 각각 최대 8만 명 수용이 기본이며 대형 이벤트 시에는 10만 명까지 수용 가능한 넬러 스타디움과 어튼트 스타디움에서 치러집니다. 이 엄청난 규모의 경기장에서 세계 정상급 팀들이 맞붙는다는 사실만으로도 현장의 열기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프랑스는 현재 피파 랭킹 3위이며 선수들의 총 가치는 약 2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세계 최강의 축구 강국 중 하나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3년 연속 준결승 진출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1998년 자국 개최 우승을 시작으로 총 2회의 월드컵 우승 경험을 갖고 있죠. 조별리그에서는 아이슬란드, 세네갈, 노르웨이를 상대로 전승을 기록하며 그룹 1위로 통과했고 32강 스웨덴전 3대0, 16강 파라과이전 1대0, 8강 모로코전 2대0까지 단 한 골도 내주지 않는 뛰어난 수비력과 균형 잡힌 경기 운영으로 준결승까지 무난히 진출했습니다. 특히 킬리안 음바페는 매 경기 득점을 기록하며 이번 대회에서 8골로 리오넬 메시와 함께 득점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결정력은 프랑스 공격의 핵심입니다. 반면 스페인은 피파 랭킹 2위로 한때 세계 1위를 차지했던 전통의 강호입니다. 유로 네이션스리그 우승팀이기도 한 스페인은 대회 초반 다소 부진했으나 점차 경기력을 끌어올리며 16년 만에 다시 준결승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특히 16강과 8강에서는 교체 투입된 미켈 메르노가 결정적인 결승골을 터뜨리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죠. 선수 가치 측면에서는 약 1조 7천억 원으로 프랑스보다는 다소 낮지만 최근 맞대결 기록에서는 스페인이 프랑스를 상대로 5위에 있습니다. 지난 10경기 중 스페인이 7승을 거두었고 유로 및 네이션스리그 결승에서도 스페인이 모두 승리했습니다. 특히 야말 선수가 출전한 26경기에서 20승 6무라는 무패 기록은 스페인의 강력한 전력을 방증합니다. 두 팀 모두 4-1-3-1 포메이션을 사용하는데 프랑스는 음바페를 최전방에 배치하고 2선에 마르코, 올리비에, 덴벨레를 배치했으며 중원에는 라비오와 추아메니가 안정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수비진은 디뉴, 살리바, 우파메카노, 쿤데가 포진하고 골키퍼 메냥이 골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미켈과 오야르사발이 원톱으로 나서며 바이나, 올모, 야마리가 2선에서 공격을 지원합니다. 중원 더블 볼란테로는 파에스와 로드리가 출전하며 수비진에는 쿠쿠레야, 라포르테, 쿠바르시, 페드로 포로가 자리하고 골키퍼는 우나이 시몬입니다. 선수들은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아스날, 맨체스터 시티, 첼시 등 세계 최고 클럽에서 활약하는 스타들로 구성되어 있어 경기장 내외에서의 친분과 이해도가 높아 경기 중 불필요한 마찰 없이 치열한 경기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스페인은 프랑스의 강한 압박을 침착하게 뚫고 침착한 빌드업을 이어가며 점유율을 높여 경기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양팀 모두 전반 20분까지는 뚜렷한 득점 기회를 잡지 못한 채 수준 높은 패스 플레이를 선보이며 팽팽한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새벽 4시라는 일은 경기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양팀의 집중력은 매우 높았습니다. 프랑스는 올리에도의 철저한 수비에 막혀 공격 전개에 어려움을 겪었고 스페인은 주로 왼쪽 측면 쿠쿠레야와 로드리를 활용해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전반 20분경 스페인은 프리킥 기회를 얻었으나 킥이 프랑스 벽에 막히면서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프랑스가 대형 실수를 범하며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스페인 야마 선수가 프랑스 수비 디뉴와의 경합 중 박스 안에서 넘어지자 심판은 페널티 킥을 선언했습니다. 이 장면은 야마 선수의 영리한 움직임과 프랑스 수비진의 미숙한 대응이 맞물려 나온 결정적인 판정이었죠. 프랑스 선수들은 핸드볼 파울이라며 강력히 항의했으나 심판 판정은 번복되지 않았고 페널티 킥키커였던 오야르사발이 침착하게 골망을 흔들며 스페인이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프랑스는 이번 대회에서 6경기 동안 16골을 넣은 화려한 공격진을 자랑하지만 이른 시간 실점하며 경기는 한층 더 팽팽하고 긴장감 넘치는 양상으로 흘러갔습니다. 스페인의 견고한 수비는 이번 대회 단 한 골만 내주었을 정도로 매우 뛰어나며 발롱도르 후보 로드리 선수가 중심이 되어 조직력과 개인 기량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프랑스 입장에서는 더욱 막기 힘든 상대입니다. 한편 경기 도중 프랑스의 핵심 센터백 살리바가 갑작스러운 부상 신호를 보내며 교체가 불가피해졌고 이는 프랑스 수비진에 큰 불안을 초래했습니다. 전반은 1대0 스페인이 앞선 채 마무리되었으며 잉글랜드 팬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스페인의 결승 진출을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가 다소 경직된 모습을 보인 반면 스페인은 점유율을 유지하며 여유롭게 경기를 운영했기 때문입니다. 후반전에도 스페인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후반 12분 프랑스 수비 우파메카노가 무리한 태클을 시도하다 실패하면서 스페인 다놀모가 방향을 바꾸고 페드로 포로에게 완벽한 찬스를 연결했습니다. 토트넘 팬들이 반길 만한 소식으로 포로 선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추가골을 성공시키며 스코어를 2대0으로 벌렸습니다. 프랑스는 다급해져 공격 강도를 높였지만 공격에 무리하게 몰입하면서 후방에 빈 공간이 생겼고 스페인은 역습 찬스에서 야마리 선수가 폭발적인 스피드로 질주하며 개인 능력으로 추가골을 노렸으나 아슬아슬하게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득점이 취소되었습니다. 프랑스는 여러 교체 선수를 투입하며 반격에 나섰으나 경기 흐름을 완전히 되돌리지 못했고 후반 75분경에는 바르셀로나 소속 음바페와 마드리드 소속 야마리의 스피드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야마리는 음바페를 상대로 과감한 도발과 추격전을 벌이며 자신이 더 빠르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는데 이에 대해 프랑스 감독 대신은 심판에게 항의했으나 옐로카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격수들의 수비 가담과 체력 소모는 팀 전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경기의 박진감을 더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스페인은 2대0으로 프랑스를 제압하며 먼저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이제 스페인의 결승 상대는 잉글랜드와 다른 한 팀 중에서 결정될 예정이며 잉글랜드는 60년 만에 월드컵 우승을 노리고 있어 이번 결승전은 축구 역사상 가장 흥미진진한 대결 중 하나가 될 전망입니다. 이처럼 2026 북미 월드컵은 역사상 가장 긴 대회이자 가장 많은 국가가 참가한 대회로 선수들의 체력과 정신력이 극한까지 시험받는 치열한 무대였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각 팀들이 펼친 경기력과 전술 전략, 선수들의 열정과 투지는 축구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감동과 흥분을 선사했습니다. 남은 결승전이 어떻게 펼쳐질지, 또 어떤 드라마가 기다리고 있을지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기대와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이제 최종 순간까지 눈을 뗄 수 없는 축구 축제의 대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